안녕하십니까. 이풀 김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2022학년도 8월 31일 치러진 9월달 모의평가 29번과 30번 두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그 앞에 있는 문제들보다는 난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내용 파악에 주의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가 되는 요약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필기를 잘 하셔서 전체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법 문제이긴 하지만 문법만 보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은 그 유아들의 자기 효능감 발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먼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체라는 거예요. 무엇에 인지된 변화의 주체자다라고 하는 생각 또는 감각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그것을 내가 인지를 했고 그와 같은 변화에 내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자기 효능감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배우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요거는 관련이죠. 관련. 뭐와 뭐 사이에 그들만의 행동과, 자, resultant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로 오는, 이렇게, 그런데 뭐 관련된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관련된 외부적인 변화 사이의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유아들은 발달시킨다 자기 효능감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인지된 변화의 주체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인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킨다. 요게 글의 주제입니다. 비록 아이들이, 즉 아이들이라는 게 그렇네, 유아들이죠. 유아들이 그들의 행동의 영향을 알아차리긴 하지만 무엇에 미치는, 물리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차리기는 하지만, 다시 말하면 자기 효능감을 알아차리기는 하지만, 이때 강조가 되는 게 요거죠.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초반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비로소 아이들, 유아들은 가장 쉽게 인지를 한다. 뭐를?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인지를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니까 이제 갓난 애기를 보게 되면 아우 귀여워라 그러면서 갓난 애기에게 아주 그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목소리도 되게 애기처럼 한다든지 막 그런 표정들을 짓잖아요. 그럼 애기가 그에 따라서 막 자기도 막 빵긋빵긋 웃고 막 그럽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초기의 사회작용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와 같은 사회작용에서 그 유아들은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인지를 한다 이거야. 사람들은, 이거는 유아들이 아니라 일반적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지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좀 풀었어요. 지각과 관련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자, 이 특성은 어떤 거냐면 사실상 확실하게 해준다. 뭐를? 접속사 대디어를. 유아들이 orient toward 하게 되면 어디로 향하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유아들이 향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사실상 하는 지각적 특성들을 사람들은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르르 까꿍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가 여러분한테 관심을 가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점을 안다라고 하는 지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됐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유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선생님도 읽다가 이게 유아인지 사람인지 계속 고민을 좀 했었는데, 자,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구별되며 그리고 moving 움직이는데 여기선 달라지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소리를 만들어내고 또 터치, 즉 이 접촉을 제공을 하고 동사 3 흥미로운 냄새를 또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뭐 향수 뿌리는 사람들, 그리고 뭐 로션 냄새 또는 뭐 스킨 냄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게다가 사람들은 engage with 있는 뭐뭐와 관계를 맺다. 유아들과 관계를 맺는다. 아까 쌤이 얘기했죠. 그냥 맺는 게 아니지. 유아들한테는 약간 좀 과장하죠. 목소리 같은 것을. 그들의 얼굴 표정을 과장함으로써. 그 다음에 조절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문법적으로 얘가 틀린 거야. 자, 왜 그러냐면 find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쓴다. 근데 여기 목적어가 없지. 왜? 방식들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입니다. 그러면 얘가 뒤에서 꾸며주는 건 목적어를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꾸며준 건 실제적으로 ways란 말이야. 사람이 아니니까 감정분사의 경우 사람을 꾸며주면 ing죠. 그래서 이게 4번이 틀린 거. 유아들이 아주 fascinating, 매료될 만큼 재미있는 것이라고 찾는 방식으로 어른들이 목소리를 조절을 해주고 얼굴 표정도 과장되게 짓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와 같은 재치 있는 표현들이 반응을 잘 한다는 것이다. 유아들의 목소리에 그리고 얼굴 표정과 몸짓에 반응을 잘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막 과장되게 막 우리가 어떻게 어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약간 좀 닭살 돋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도 애기들은 반응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 페이스, 속도, 그리고 그들의 행동의 페이스라든지 그들의 수준을 다르게 한다. 유아들의 반응, 행동에 반응해서 유아들이 막 좋아하면 더 심하게 과장되게 반응을 할 거고 애들이 막 울면은 그 행동을 멈출 거고 막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유아들은 자기들의 행동으로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의 어떤 변화를 알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을 배운다 이거죠. 그 결과적으로 초기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하나의 환경 또는 맥락을 제공한다. 그 맥락에서 아이들은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쉽게 자기들의 행동의 효과를 또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해보면 주제어는 아이들의 자아 효능감 발전이에요. 인지된 변화의 주체자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그 방식은 어떻다? 요건 빼고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외부 변화 사이의 관계를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아 효능감이 발달을 한다. 사람들과 유아들은 초기 사회작용을 통해서 그죠? 유아들은 매우 쉽게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한다. 계속 같은 말이야. 초기 상호작용은 유아들이 자신의 행동의 영향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유아들이 자아 효능감을 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시킨다라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좀 적어 놓으세요. 자, 3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은 우리 전문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은 그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행복 또는 안녕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글인데 이때 이제 조건이 전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시장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신발을 만드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만든 신발을 내가 원하는 쌀과 또는 다른 음식들 또는 뭐 재료들로 교환을 할 시장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면 나의 전문화된 기술은 쓸모가 없는 거죠. 나도 똑같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니까 마지막에 정리도 한번 해드리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 스미스가 지적을 했다. 접속사 데디아를 전문화, 관계부사 where이 그 전문화를 꾸며주면서 뒷문장은 완전 우리 각각이 집중을 한다. 무엇에 특정한 하나의 기술에 그게 전문화죠. 그와 같은 전문화가 수일치 이어진다. 무엇으로?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고 할까? 행복의 일반적인 향상으로 이어진다. 됐죠? 이러한 생각은 매우 단순하며 강력하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specialize in까지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이 전문으로 하다라는 뜻으로 갑니다. in 붙여야지. 전문화하다. 단지 하나의 활동에 전문화함으로써 예를 들면 음식을 키운다든지 재배를 한다든지 옷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만든다든지 하는 같은 하나의 단지 하나의 그 활동에만 전문화함으로써 각각의 노동자는 얻는다. 숙달을 얻는다. 특정한 활동에 관한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전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 전문화는 근데 그러나 이렇게 돼 있지.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자, make sense는 말이 되다, 합당화되다 이런 얘기야. 이치에 맞다. 단지 뭐 할 때만 조건을 내세웠죠. 전문가가 subsequently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뭐를 할 수 있을 때만 그나 그녀의 결과물을 trade A with B, trade A with B 다른 분야입니다. 활동의 다른 분야들에 있는 전문가들의 결과물과 거래를 할 수 있을 때만 말이 된다. It didn't make no sense. 어떤 말도 안 될 거다. 이것은 가주어, to 부정사가 진주어. To produce more food. 보다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거다. Than a household needs. 그 한 가구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음식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 하지 않는다면 there is market outlet. 시장이라고 할게요. 시장 출구니까 시장이 없다면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음식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자, 뭐 할 시장이냐면 to exchange. 교환할 이렇게 되겠죠. 뭐를? that scarce food. 요게 A고 요게 이제 B. 전체 여기 다 B로 잡을게. A와 B를 교환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exchange A, B. A를 B로 교환하다. 자, 부족한 음식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려면 내가 먹는 것 이상의 음식을 재배를 해야 되니까 이건 부족한 음식이 아니라 abundant, 풍부한. 그죠? 풍부한 음식을 옷, 그리고 보금처, 이거 여기서 이제 집이죠. 뭐 집 같은 거, 그리고 기타 등등의 것들과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면 한 가정이 필요로 하는 음식보다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동시에 without ability to buy food, 음식을 살 능력이 없다면 어디에서? 시장에서. It would not be possible, 마찬가지 가주어, 진주어. 가능하지 않을 거다. To be specialist, home builder or clothing maker. 즉 특수화된, 전문화된 집을 짓는 사람 또는 천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 Since 왜냐하면 it would be necessary. 계속 가주어 진주어 나오죠. 필수적일 테니까 농업을 하는 게 for one's own survival. 그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필수적일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화된 직업을 가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음식을 살 돈이 없다면 또는 음식을 살 능력이 없다면 내가 길러서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는 인식했다. 이게 분업이죠. 전문화. 그 전문화,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달려있다? 시장에 달려있겠죠. 그러니까 제한되어진다. 무엇에? 시장에
정도에 의해,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노동의 분업은 제한되어지고, 반면에 시장의 정도는 결정되어진다. 무엇에 의해서? 전문화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왜냐하면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장도 그렇게 확대되지 않을 거니까. 그럼 뭡니까? 전문화와 시장의 규모의 관계잖아요. 상호 관계 이런 거지. 될까요? 오케이. 다시 정리했습니다, 쌤이. 자, 정리는 이렇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주장. 이게 주제는 아니고, 아담 스미스의 주장이 이렇다. 전문화가 모든 사람의 복지의 전반적인 향상을 이끈다. 아마 이게 키워드죠. 자, 조건을 특정한,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하지만 교환할 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됐죠? 전문화와 그것을 교환을 할 시장의 필요성. 따라서 시장의 규모는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노동의 분업은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제한된다. 즉 전문화의 역량과 시장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로 해서 이 전반부 과정을 정리를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31번부터 35번까지 해서 4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잘 정리하셔서 어려운 부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풀김 쌤이었습니다.